살면서 늘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가족이 전부야. 가족만큼 중요한 건 없어. 우리는 그 말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 키우고 배우자와 함께 늙어가고 손주들 웃음소리에 삶의 의미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요즘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 전부라면 왜 이렇게 외롭지?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왜 마음이 지칠까? 오늘은 그 이야기, 우리 노년 부모들이 가슴 속에 묻고 살았던 진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가족 때문에 외롭고 지치셨다면 조용히 이 이야기 함께 들어주세요. 가족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아이들이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뭘 먹었는지, 잘 지냈는지 늘 걱정하며 살았지요. 그러다 아이들이 모두 출가하고 집이 텅 비었습니다. 그제야 거실의 조용함이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가끔은 전화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통화는 몇 초 만에 끝나고 안부를 묻는 말보다 부탁이 먼저 나올 때 마음이 서운해집니다. 내가 키운 자식인데 내가 의지하고 싶을 땐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땐 하루가 모자랄 만큼 바빴는데 지금은 하루가 참 깁니다.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마음속 고유가 오히려 가장 큰 외로움이 되죠. 당신은 어떠신가요? 요즘 하루 중 가장 외로운 순간은 언제인가요? 자식은 곁에 없고 집 안은 조용하고 그저 텔레비전 소리만이 벗이 되어주는 날, 그 고요함 속에 마음은 더 시끄러워집니다. 자식에게 서운한데 말하면 나만 나쁜 사람 같을 때 한마디 하면 엄마 그냥 좀 이해해줘요. 내가 말하면 잔소리가 되고 참으면 혼잣말이 됩니다. 마음속에 맺힌 말이 있어도 꺼내지 못하고 삼킵니다. 자식이 바쁘다는 걸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나도 부모에게 그렇게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나이가 되니 말 못할 서운함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해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 게 가족이구나. 그런데도 또 그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고 손주 용돈 챙겨주고 그게 또 부모죠. 그래, 내가 참으면 되는 거지 하다가도 마음 한구석은 참 쓸쓸해요. 여러분도 이런 말 속으로 삼켜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니까 참는다지만 마음이 쌓이고 또 쌓이면 결국 사랑도 무거워집니다. 손주 돌보는 게 기쁨이지만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손주는 참 사랑스럽습니다. 웃음 한 번에 피곤이 녹고 손가락 하나 잡아도 가슴이 뭉클하죠. 그런데 그 아이를 하루 종일 돌보고 나면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무릎은 퉁퉁 붓고 밤엔 두통까지 옵니다. 며느리, 사위가 힘든 건 알지만 이게 점점 도움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처럼 느껴질 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엄마 오늘도 좀 봐줄 수 있어? 이 말이 고마움보다는 요청처럼 다가올 때가 많아요. 나도 쉬고 싶고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한데 당연히 해줄 사람으로 여겨질 때면 참 서글픕니다. 게다가 힘들다는 말을 하면 그럼 안 봐도 돼요 하며 서운해하니 그 말조차 꺼낼 수가 없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도대체 언제쯤 내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은 사랑이 의무가 되는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도와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도와주면 서운해하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은 천천히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아도 외로울 수 있나요?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 말수가 줄고
같이 있어도 각자 핸드폰만 보고 대화 없이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그게 더 외롭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는데도 마음은 따로 있는 것 같고 함께 있어도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때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살아왔는데 정작 마음은 어디로 갔을까? 배우자와 진심을 나누는 법도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서로 기분만 상하고 또 입을 닫게 되죠. 하지만 그 침묵이 관계를 더 멀게 만든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냥 작은 말 한마디라도 먼저 건네보는 거예요. 오늘 날씨 좋네. 당신 점심 뭐 먹었어? 그 사소한 말이 서로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도 배우자와의 대화, 요즘엔 좀 줄어들지 않으셨나요? 오래된 부부는 대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대화할 용기가 줄어드는 거랍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말, 정답일까요? 요즘은 기대를 내려놓아야 편하다고들 말합니다. 가족에게 너무 바라고 살면 상처받는 일만 남는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대하기보다 스스로에게 집중하려 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나를 위해 차리고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다면 혼자서라도 가봅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연습. 이게 처음엔 참 어색하고 허전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손주도 사랑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도 가족처럼 아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을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자신을 위해 어떤 시간을 보내셨나요? 기대는 내려놓되 내 삶은 더 소중하게 채워야 합니다. 가족은 내 삶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니까요. 며느리와의 거리, 어떻게 좁혀야 할까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한없이 조심스럽고 때로는 애틋합니다. 내 딸처럼 대해보려 노력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이 차갑게 느껴질 때는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해줘도, 선물을 건네도, 진심으로 다가가도 왠지 벽이 느껴집니다. 나는 그냥 남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면 괜히 무색해지곤 합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부담스러워하고 너무 멀면 서운해지고 그 사이에서 늘 균형을 잡으려 애씁니다. 좋은 말을 해줘도 오해가 생기고 도와준다고 했는데 간섭처럼 느껴질까 염려됩니다. 그럴 때마다 한 발 물러서고 속으로만 삼킵니다. 이젠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관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아립니다. 특별한 날, 내가 한상 차려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을 때 마음은 얼어붙습니다. 며느리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서로의 기준은 다르기에 그 다름에서 또 상처가 생깁니다. 어쩌면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나와 같은 여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 이해하려는 마음만은 놓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어떤 거리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멀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 왜 이렇게 부담스러울까요? 명절이나 생일, 가족 모임이 다가오면 마음이 두근거리기보다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해야 하고, 집을 치워야 하고,
챙길 것도 많고 눈치도 봐야 하니까요. 모처럼 모이는 날인데 정작 나는 부엌에서 하루를 보내고 대화에도 잘 끼지 못할 때 문득 외롭습니다. 가족인데 왜 이렇게 어색하고 힘들게 느껴질까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니어도 가족 모임은 잘 굴러갈 것 같고 내가 빠져도 불편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느낌. 그럴 때면 마음이 저릿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리하지 않으려 합니다. 정성을 다하되 나를 잃지 않는 선에서 부담을 줄이고 나 자신도 가족의 일원으로 편안하게 앉아있는 연습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가족 모임은 어떤 의미인가요? 가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내 자리를 지키면서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혼자 가는 길, 익숙해지셨나요? 병원이라는 곳은 이상하게도 사람을 작게 만듭니다. 진료를 기다리며 앉아 있는 동안 괜히 눈치가 보이고 어디가 아픈지 말 꺼내기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곁엔 늘 혼자입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배우자도 건강이 좋지 않으면 나조찬 누군가를 챙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혼자 길을 나섭니다. 길거리에 불어오는 바람에 괜히 눈물이 나고 지나가는 젊은 부부를 보면 한숨이 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두 다리로 병원까지 걸어갑니다. 내 손으로 접수하고 내 이름을 부르면 당당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합니다. 잘하고 있어.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작은 사치를 부려봅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음료를 시켜 마시며 오늘도 살아낸 나를 칭찬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나 자신을 아껴주는 일종의 의식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혼자 병원에 가신 적 있으신가요? 혼자라서 외롭지만 혼자서도 괜찮은 척을 해야 할 때 그게 노년의 씁쓸한 현실입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도 내 삶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내가 없어도 가족은 잘 살겠죠? 늦은 밤, 조용히 방에 앉아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갈까? 아마 처음엔 조금 울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겠지요. 그 생각이 들면 괜히 서글퍼집니다. 나라는 존재가 가족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였을까?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 내가 없다고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내가 잘 살아왔다는 증거 아닐까? 의지하지 않고도 잘 자랄 수 있도록 키운 것이 내 몫이었다고. 그리고 그런 생각 끝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 가족 안에 있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 가족에게 받는 사랑보다 내가 나에게 주는 사랑에 더 집중하자고 다짐해 봅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직 남아 있다는 믿음. 그것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지난 날이 자랑스럽기에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없어도 괜찮을까 하는 그 순간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나요? 사라지는 걸 두려워하기보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아답게 따뜻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받을 때, 말 못할 외로움이 가슴을 누를 때, 그 마음,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상처받고 또 그 사랑으로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가족도 소중하지만 나도 참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껏 참 많이 참고 견디셨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도, 내 시간도 조금은 나를 위해 써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하게 만나 뵙겠습니다. 당신은 가족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